30대에 사귀고 빠르게 관계를 하려고 하나요? 최소 한 달을 만나고 하고 싶은데 더 빠르게 관계를 원해서 헤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20대, 30대 문제가 아니고 남자는 빠르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죠. 자, 일단 전제를 깔자면 여자들도 스킨십 참 좋아합니다. 맞죠? 다만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들거나 맥락 없이 뭐 계속 쪼물딱쪼물딱거리기만 한다면 그 마음이 사그라들 뿐이죠. 문제는 많은 남자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생무새가 된다는 겁니다. 왜? 꼴려 죽겠으니까. 거기에 무작정 거부만 하자니 이제 매력 없는 철벽녀가 되고, 잘 받아주자니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그러면 대체 연애를 잘하는 애들, 남자 잘 어울리는 애들은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스킨십 컨트롤을 아무리 잘해봤자 막상 스킨십을 했는데 별로면 남자가 한 달 놨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더 식어버릴 위험이 있긴 합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스킨십의 공식과 침대의 심리학으로 해결하시고요. 9월 12일까지만 한정판 이벤트로 퍼주는 중이니까 댓글 링크 확인해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방법은 남 탓이에요. 온전히 내 판단만으로 스킨십을 거부한다는 느낌이 들면 이 남자가 내 마음만 바꾸면 되겠구나, 그러면 승산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스킨십에 신중한 이유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느낌을 주면 눈앞에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뭐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자의 페이스에 맞춰주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죠. 나 통금 있어 하면 차마 통금을 건 부모님 탓을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면 나는 그럴 마음이 있다, 단지 부모님 때문이다, 통금 이슈 때문이다 라는 간접적인 표현이기도 하니 남자는 안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고이 보내주는 식으로 체념하게 된다는 거죠. 좀 예를 들어보자면 자꾸 오늘 같이 있자고 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남의 집 천장 보고 눕는 거 아니랬어, 남이 아니게 됐을 때 얼마든지 같이 있자 하면서 사귀는 걸 암시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남자가 자꾸 키스를 시도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이나믹 듀오 노래 알아? 나 진짜 좋아하는데. 우린 너무 쉽게 다 태워버렸나, 우린 먼지처럼 흩어지네. 나는 쉽게 빨리 태우는 건 싫은데 하면서 귀엽게 어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너무 빨리 하자고 계속 보챈다면 친한 산부인과 의사 언니가 그러던데 요샌 검사 결과지 주고받은 다음에 하는 게 트렌드래. 이러면 적어도 한 1, 2주 정도는 미루기가 가능하겠죠. 여기에 생리 이슈까지 끼면 한 달까지 미룰 수도 있을 거고요. 키스하는데 남자가 계속 자꾸 가슴을 만져.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한 번씩 보는 연애 유튜버가 있는데 걔가 진짜 많이 하는 말이 이렇게 자꾸 손이 올라오면 마음보다 몸이 먼저인 사람이래. 대체 그 새끼가 누구냐 라고 하면 접하세요. 그냥 바코라고 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꾸 색드립을 치려고 하는 남자가 있어. 그러면 친구가 그러더라, 요즘은 선색 후사가 아니라 선색 후 결혼이라서 남자가 계속 자자고 하면 웨딩 라이팅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 하면서 어설프게 들이댈 거면 그냥 꺼지라는 식으로, 뭐 그거 겁먹고 막 이 여자랑 하면 막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면 진짜로 꺼지면 되고요. 뭐 아니라면 그냥 웃으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놀려먹기예요. 솔직히 남자와 여자 입장 모두를 코칭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좀 받아준다고 손해볼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득이면 이득이지. 까놓고 말해서 남자는 결국 섹스까지 해야, 확실하게 싸야 욕망이 완전히 해소가 되거든요. 옛날에 같이 헌팅하고 클럽 다니던 클라이밍 국대형이 있는데 그 형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넣었어? 넣었다고 하면 그래서 쌌어? 만약에 뭐 싸지 못했다 라고 하면 그럼 한 거 아니라고, 그럼 한 거 아니야? 라고.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진 않더라도 결국 섹스라는 최종 관문이 존재하는 이상 남자는 계속 안달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섹스를 제외하고는 스킨십 진도 자체를 늦추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받아주면서 남자를 계속 기대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섹스의 선택권은 일반적으로 여자한테 있지 않나요? 그럼 굳이 고민하고 겁내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손잡고 안고 뽀뽀하고 키스하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취한 척하고 침대에 같이 누워있어도 되죠. 끝까지 안 할 자신만 있다면.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아예 못할 것 같으면 차뿌라 해버리면 되는데 계속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 눈앞에서 살랑살랑거려. 이건 못 참지. 여자 쪽에서 그 남자한테 너무 과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좋은 밥을 사주든 필요한 선물을 해주든 운전기사를 자처하든 가고 싶은 곳을 같이 데려가 주든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할 겁니다.
이건 섹스하기 전까지. 사실 이미 했더라도 너무 자주 하지만 않으면 계속 유효한 편이고요. 이런 걸 잘하는 여자 지인 한 명 있거든요. 되게 여우 같은 애인데 걔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마음에 들지만 아직 하고 싶지는 않았대요. 근데 사귀지도 않은 사이에서 강릉 안반대기까지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가슴까지만 허락했고요. 결국에 안 했잖아, 섹스는. 그럼 뭐 남자는 계속 안 달라는 거야. 근데 가능성은 보이니까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는 못하는 거야. 물론 이런 건 좀 있습니다. 남자가 여행까지 갔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뾰루퉁해지는 거죠. 근데 그건 다음에 만났을 때, 며칠 뒤에 연락 다시 할 때, 그때 애교 부리면서 좀 비비적거려주면 다시 사르르 녹습니다. 말로도 비비적거려주고 손으로도 조금 비비적거려주면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이러는 게 참 쌍년 같겠지만 그렇다고 뭐 어쩔 건데요. 똑같은 쌍년이라도 매력을 느낀 쌍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나랑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성의를 보이는지 어느 정도 지켜보고 그 후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여자들도 있죠. 지나치게 고가인 선물을 바란다던가 과할 정도로 남자를 하대 또는 무시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건 쌍년이 아니라 씨발년이죠. 갑이 되는 게 아니라 갑질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스킨십 진도만 적당히 컨트롤하면서 계속 재밌는 데이트를 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 근데 스킨십 미루기가 잘 안 돼요.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럼 해야지 뭐. 왜 참아요? 먼저 해. 3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는데 너무 과한데 어떻게 자제를 시켜야 할까요? 그럴 때는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활동적인 데이트를 하는 거. 요즘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자꾸 필요 이상으로 불편해한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남자가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에 있는 푹 쉬던 소파에 앉아서 입만 움직이면서 얘기하고 몸 편안하게 파스타나 와인만 호로록 홀짝홀짝 하고 있으니까 자극적인 성욕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좀 움직이는 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움직이라고 해서 맨날 운동 데이트를 해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을 간다고 해도 가볍게 산책만 하거나 돗자리 깔고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빌려서 탄다든지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같이 강아지 산책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 거죠. 같이 술을 마실 때도 룸술집이나 이자카야 같은 분위기 좋은 곳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요즘에 뭐 종로, 힙지로 스타일 있잖아요. 야장 느낌으로 사람들 와글와글 모여서 역동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면 생각보다 쪼물딱쪼물딱거리는 분위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와인까지 야장으로 먹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딱이죠. 카페를 가더라도 구경거리가 있는 복합 문화 공간에 가는 걸 추천해요. 전시회나 팝업 스토어에 구경도 다니고 공연을 하면 같이 보면서 막 우와 이런 것도 하고 매장에 들러서 아이 쇼핑도 하고 아니면 아예 고양이 카페, 애견 카페, 라쿤 카페 가는 것도 괜찮죠. 수족관 있는 곳이면 뭐 물고기 밥도 주고 드로잉 카페도 있어요. 엽서에 그림 그리기, 큼직한 캔버스에 색칠하는 것까지 진짜 다양합니다. 저도 그래서 영화 보러 가고 집 데이트 자제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맨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냥 만지고만 싶지.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게 다 아래쪽으로 가면 아래쪽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기준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먹게 되지 않아요? 입이 심심해가지고. 근데 의외로 계속 바깥에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뭐 운동하고 이때는 생각보다 배가 덜 고파요. 이렇게 이거저거 하면서 야릇한 텐션이 올라오기 전에 실컷 에너지를 소진하고 예쁜 추억을 많이 쌓는 쪽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4년 넘게 만나는 중인데 남친이 지금도 너무 자주 하고 싶어 해요. 저는 좀만 텀을 두고 싶은데 거절하면 삐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싸워요.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졌다고 맨날 툴툴거리고 어떻게 하면 좀만 가끔씩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다음 시리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도가 어느 정도 덜 나갔을 때 혹은 섹스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로 좀 알아가는 게 더 필요한 단계에서 남자가 자꾸 스킨십을 쪼물딱 거릴 때 그거를 방어하는 방법, 안달나게 하는 방법이고요. 남자친구면 사실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죠. 그거 자체로 뭐 안달나게 하는 건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로 그의 성욕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니까. 근데 그거는 이번에 제가 이제 펀딩을 하고 있는 스킨십의 공식과 침대의 심리학으로 실전 자체에서 제대로 힘을 빼주는 거,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주는 거야. 좀 화려한 스킬, 그 남자의 정확한 취향을 딱 맞춰서 확실하게 풀어주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대의 심리학과 스킨십의 공식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개팅하고 5일만 했어요.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 실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코드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침대의 심리학.
서로 코드를 맞춰갈 수 있으니 그 남자랑 같이 침대의 심리학 보셔도 돼요. 서로 같이 봄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도까지 엄청 높아질 거니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듯이 못하면 접하세요. 내가 한 번씩 보는 유튜버인데 얘가 여기 다 있다더라. 어떤 건지 한번 봐볼래? 하면서 봐. 분명히 그 남자 얘기할 겁니다. 뭐냐고, 이 사람 누구냐고, 뭔데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냐고. 미쳤다.